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22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신용을 버리면 천하의 신망을 잃는다. 황공 5년 제나라는 노나라를 공격하여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노나라 왕은 자기 나라 수업 땅을 바치면서 휴전을 청하였다. 황공은 이를 승낙하고 서로 만나 조약을 맺고자 했다. 노나라 왕이 황공에게 수업 땅을 바치고 조약을 맺으려 할 때였다. 느닷없이 한 사나이가 단상에 뛰어올라 황공의 목에 비수를 들이댔다. 그 사나이는 다름 아닌 노나라 장군 조말이었다. 그는 무예에 뛰어나고 용감한 장군이었으나 제나라와 세 차례나 싸워 모두 패했다. 그런데 노나라 왕은 계속 패전을 거듭한 조말을 아껴 문책하지 않고 장군의 지위에 있게 하였던 것이다. 지금 그대는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황공이 호통을 쳤다. 그러자 조말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나라가 강하고 노나라는 약한데 강대국인 제나라가 노나라를 자주 침범하는 것이 도가 지났지요. 이제 제나라의 국경은 노나라에 깊이 들어와 수도에 육박하고 있어. 그러니 빼앗은 땅을 모두 내놓으시오. 황공은 별 수 없이 조말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러자 조말이 비수를 던지고 다시 신하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는데 안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목소리도 변함이 없었다. 황공은 급한 나머지 땅을 돌려준다고 말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분통이 터져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조말을 죽여버리고 약속도 없던 것으로 하고자 했다. 그러나 관중이 정색하면서 말했다. 강압을 당해 허락했으면서 다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를 죽이게 되면 그것은 다만 일시적으로는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후들 앞에서 신용을 배신하게 되면 천하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결국 황공은 관중의 말에 따라 3번 싸워 얻은 땅을 모두 노나라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나라 황공의 행동은 제후들에게 높이 평가되었다. 그들은 황공의 신의에 감탄했고 그리하여 제나라와 손잡으려 나라가 줄을 이었다. 황공 27년 노나라 민공의 어머니 애강은 황공의 여동생이었는데 노나라의 공자 경보와 간음하였다. 경보가 민공을 시하자 애강은 경보를 즉위시키고자 했는데 노나라 사람들은 따로 희공을 즉위시켰다. 제황공은 애강을 소환하여 죽였다. 황공 29년 황공은 부인인 채희와 함께 뱃놀을 하였는데 뱃놀이에 매우 익숙했던 채희가 황공을 놀리느라고 배를 심하게 흔들되 황공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됐다. 황공이 그만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채희는 계속 장난을 쳤다. 이었고 뱃놀이가 끝나 배에서 내리자 매우 화가 난 황공은 채희를 그녀의 친정나라인 채나라로 보냈다. 하지만 황공은 혼인관계는 끊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채나라에서는 황공의 처사에 크게 불만을 품고 채희를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버렸다. 이 소식을 들은 황공은 분노가 치밀어 즉시 군사를 일으켜 채나라 공격에 나섰다. 그리하여 황공 30년 황공이 제후들의 군사를 거느리고 채나라를 공격하여 채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관중은 항상 대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채나라에 대한 공격이 개인적 감정으로 일으킨 전쟁이었기 때문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제나라 공격에 이어 곧바로 초나라를 토벌하였다. 황공은 제후들의 군사들도 총동원하도록 하였다. 초나라 숭앙은 출병을 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나라 영토를 밟았소라고 물었다. 관중이 대답하였다. 전에 소강공이 우리의 선대 임금인 태공에게 5등급의 제후와 9주의 백등의 잘못을 제나라가 징벌하여 주 왕실을 보좌하라고 하셨소. 그리고 우리 선대 임금에게 동쪽으로 바다, 서쪽으로 황하, 남쪽으로 몽룡, 북쪽으로 무체에 이르는 땅을 밝게 하였소. 초나라의 곡물인 포제가 들어오지 않아 왕의 제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므로 질책하는 것이요. 또 소왕이 남쪽으로 순행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문책을 하소. 그러자 조왕은 주왕실에 곡물 바치는 일을 게을리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의 잘못이오. 앞으로 곡물 바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소. 그러나 소왕에 관한 일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노. 소왕이 실종된 한수의 강물에 물어볼 수밖에 없겠소. 라고 대답하였다. 드디어 제나라 군사들이 초나라를 쳐들어가니 초나라는 구란을 장군으로 삼아 대적하여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랫동안 성패가 나지 않고 팽팽히 대적하고 있었다. 황공은 군대의 우세를 말하며 초나라의 항복을 권유하자 이에 구란이 응수했다.
제 나라의 행동이 도리에 맞는다면 그렇게 하겠소. 하지만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승산을 성으로 삼고 장관과 한수를 참으로 삼아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소. 아무리 제 나라 군사일지라도 쉽게 해볼 수 없을 것이오. 항공은 초나라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지만 주왕실에 복종하겠다는 맹세를 받는 성과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휴전하여 제 나라로 돌아왔다. 당시 주왕실은 쇠약해지고 제초진의 나라들만이 강성하였다. 진나라는 처음으로 회맹에 참여했는데 흥공이 죽고 나서 국내가 혼란해졌다. 진목공은 나라가 멀고 워져서 중앙국가들의 회맹에 참여하지 않았다. 황공 38년에는 주나라 양왕의 아우인 희대와 북방의 야만적인 융과 적이 함께 동맹하여 주나라를 공격해왔다. 제나라는 관중을 파견하여 주왕실과 융 사람의 분쟁을 조정하였다. 주나라 왕이 상경을 대우하는 예의로서 관중을 대접하려 하자 관중은 머리를 조아리며 소신은 단지 제후를 모시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과분한 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용하였다. 관중은 몇 번의 사양 끝에 하경의 예의로서 아련하는 방식을 받아들였다. 패자의 말로 황공 41년 관중이 병으로 쓰러졌다. 황공이 급히 문병을 가서 국가 대사를 논하였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장차 누구를 재상으로 삼는 것이 좋겠소. 관중은 그것은 폐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황공이 여가가 어떻겠소? 라고 묻자 관중은 여가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폐하께 아침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재상으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라고 반대했다. 황공이 다시 그렇다면 개방은 어떻소라고 물었다. 그러자 관중은 개방은 원래 위나라 공자이면서 자기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족을 버렸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수조는 어떻게 생각하고? 라고 황공이 묻자 관중은 수조는 스스로 그 사이 폐하께 아부한 인물입니다. 이 또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못됩니다. 그를 신임해서는 안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드디어 관중이 세상을 떴다. 황공은 관중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 세 사람을 중용하였으며 그들 세 사람은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됐다. 황공에게는 부인만 해도 왕이, 서희, 제이 등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아들을 낳지 못했으며 이에 황공은 부인과 다름없는 6명의 애첩을 따로 두어 모두 아들을 낳게 되었다. 즉 장위는 공자 무게를 낳고 소위는 해공문을 낳았으며 정의는 효공소를 낳았고 가령은 소공반을 낳았다. 그리고 미리는 의공상인을 낳았고 송화자는 공자융을 낳았다. 원래 황공과 관중은 효공을 송량자에게 부탁하여 태자를 세웠다. 여기는 장위의 초계를 받았는데 황간인 수조를 통하여 황공에게 많은 예물을 바쳐 황공에게도 총애를 받았다. 황공은 그들에게 무게를 태자로 삼은 것을 응낙하였다. 관중이 죽은 뒤 5공자는 모두 태자가 되고 하였다. 그의 겨울 10월 올해 아래 황공이 죽었다. 여가는 궁중에 들어가서 수조와 함께 궁중의 충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여러 대부들을 죽이고 공자 무게를 왕으로 옹립하였다. 태자 손은 송나라로 도망쳤다. 이렇게 하여 궁궐 안에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황공의 시체는 침실에 그대로 방치됐다. 2달이 지났어야 비로소 무게가 궁에 들어와 즉위하였고 황공의 입관이 겨우 이루어졌다. 시체에서는 구디기가 끓어 방에 기어다닐 정도였다. 그러나 무게는 즉위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송나라의 힘을 빌린 태자소에게 죽임을 당했고 태자소도 얼마 되지 않아 또 쫓겨나는 등 혼란이 그치지 않았다. 결국 제나라는 급속하게 국력이 약화되어 이후에 결코 패자의 거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9. 정령과 공선저구 끝내 살아남은 조씨고와 나라의 중신 조씨 집안. 진나라 문공이 기국하여 왕이 오르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까닭은 대부분 조체의 계책에 의한 것이었다. 조체가 진나라로 돌아오자 진나라에 있던 본부인이 정나라에 있었던 부인을 데려오라고 한사코 권하면서 그 아들인 조돈을 적자로 삼았다. 조체가 죽은 뒤 조돈이 대신하여 국정을 맡은 지 2년 만에 진양공이 죽었다. 그런데 당시 태자 이후가 아직 나이가 어렸으므로 조돈은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양공의 동생 옹을 왕으로 즉위시키려고 했다. 옹은 당시 진나라의 일성으로 사신을 보내 그를 맞이하고자 했다.
그러자 태자의 어머니가 밤낮으로 울며 조돈을 찾아가 머리를 절하며 선왕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그의 적자를 버리고 달리 군주를 구하십니까? 라고 호소했다. 조돈은 무척 고민을 하다가 그녀의 친척들과 대부들이 자기를 석킥해서 죽이지는 않을까 두려워 태자를 즉위시켰는데 그가 바로 영공이다. 조돈은 이렇게 하여서 군대를 보내 양공의 동생을 맞으러 진나라에 간 일행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영공이 즉위한 뒤 조돈이 국정을 도맡았다. 하지만 영공은 즉위한 지 14년이 지나자 날이 갈수록 오만해졌다. 조돈이 여러 차례 말했으나 영공은 도무지 듣지 않았다. 언젠가는 영공이 곰 발바닥 요리를 먹다가 잘 익지 않았다며 요리사를 죽이고는 부인을 불러 그 시체를 들고 나가겠는데 조돈이 그 모습을 보았다. 조돈이 그 일을 발설할까 두려워한 영공은 조돈을 죽이려고 했다. 사나운 개를 풀어 죽이려 하다. 원래부터 인자하고 동정심이 많았던 조돈이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뽕나무 아래서 굶주려 쓰러져 있는 김이명이라는 사람을 보았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자 그는 절반만 먹는 것이었다. 조돈이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저는 고향을 떠나 다른 사람의 노비로 3년을 살았는데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남겨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조돈은 그의 호소에 감동하여 먹을 것과 고기를 더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명은 주나라 영공의 주방장이 되는데 조돈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영공은 조돈을 죽이기 위하여 갑옷을 입힌 병사들을 숨겨놓고 술자리를 만들어 그를 불렀다. 원래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김이명은 조돈이 술에 취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조돈에게 가서 대왕께서 잔치를 하시고 저를 상으로 내리셨으니 세 잔만 마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조돈이 빨리 자리를 뜨자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조돈이 자리를 뜨자 아직 병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공은 먼저 사나운 개를 풀어 조돈을 물어 죽이려 했다. 원래 김이병은 힘이 장사였다. 김이병은 그 사나운 개를 때려 죽였다. 조돈은 사람을 쫓아보내고 또 개를 보내다니 아무리 사나워도 무슨 소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이병이 몰래 자기를 도운 것을 알지 못했다. 영공은 숨겨두었던 병사들에게 조돈을 추격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김이병이 이들 병사들을 공격하니 병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었고 그 사이에 조돈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조돈이 김이병에게 왜 자기를 돕느냐 묻자 그는 제가 바로 대왕께서 예전에 뽕나무 아래서 구해주셨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그 이름을 묻자 그는 알려주지 않았다. 김이병은 그 뒤 어디론가 사라졌다. 조돈이 도망을 쳐서 아직 국경을 넘기도 전에 조천이라는 사람이 영공을 죽이고 양공의 동생 흑돈을 왕으로 세운데 그가 바로 성공이었다. 조돈은 다시 돌아와서 국정에 임하였다. 조돈이 죽자 그의 아들 석이 뒤를 이었다. 잔인한 권력자 도항구. 당시 대부는 도항구라는 자였다. 그는 잔인하고 욕심이 사나운 사람으로서 조씨 가문을 모두 죽이려 했다. 당시 조돈이 살아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조씨 선조가 자기의 허리를 끌어안고 몹시 슬프게 울다가 잠시 후에 웃으며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조돈이 점을 쳐보니 불로 지진 거북 껍질이 끊어졌다가 후에 다시 좋아졌다. 조나라의 사관인 원이 해석하기를 이 꿈은 매우 흉한 것으로 당신의 대가 아니고 당신의 아들 때에 들어맞겠소. 그건 역시 당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손자대에 일어선 조씨 가문이 더욱 쇠퇴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한글은 곧바로 조상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라고 알렸다. 그러나 조상은 도망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대가 틀림없이 조씨 가문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었겠소. 라고 말했다. 한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병을 핑계삼아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동안 도항구는 경공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멋대로 여러 장군들을 거느리고 조씨를 공개하여 조삭을 비롯하여 그 가족을 모조리 죽였다. 한편 조삭의 아내는 성공의 누나로 그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 궁궐로 도망가 숨었다. 당시 조삭의 부하 중에 공손정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